안녕하세요. 소명 소장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NSR 9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9기 지금 5주차까지 진행하고 있고 좋은 사장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3월 초부터 시작해서 NSR 10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이번 NSR 10기는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9기까지 진행하면서 해왔던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갈수록 이제 또 다른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희 수강생분들은 저의 사례를 조금 더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사례마다 입장의 차이에 따라 풀어드리는 방식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기수에서는 이 방향으로 풀어드리고 저 기수에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풀어드리고, 근데 기수마다 제가 조금씩 진행은 다르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기수에 오신 사장님들에 맞게끔 좀 방향성을 좀 다르게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풀어드리는 거를 이분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하기 전에 아니면 실무를 하다가 중개 실무 컨설팅이나 교육을 들으러 다니시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을 쓰더라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인데,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뭐가 잘 된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내가 너무 몰라서 초보라는 티가 너무 팍팍 나가지고 손님들이 싫어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 오만 가지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불안 요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 컨설팅도 듣고 실무 교육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0명의 중개법인의 직원들을 두고 이분들을 좀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하면서 매출로 이어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몇 군데 이제 컨설팅 실무교육 커리큘럼도 보고 찾아가 보고 했는데,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수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실전에서 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걸 배우면 바로 돈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배우면 이분들이 자꾸 공부를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발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제가 실무 컨설팅은 아니지만 직원분들이 강남에서 했을 때 100이면 100 다 고객과의 소통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학원도 보냈어요, 제 돈으로. 그런데 중개업에서 하면 안 돼. 가장 극단적인 걸 배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직원분들하고 직접 컨설팅하고 가르쳤고, 제가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 뿌리기둥의 원리에 대해서를 직원분들께는 뿌리기둥에 대한 원리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쁜데 매일 계약 쓰고 컨트롤하러 다니기도 바쁘니까 이거를 뭐 가르치고 할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은 제가 항상 케어를 해드리니까 그 생각 때문에라도 더 그 논리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컨설팅화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원리부터 이게 왜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중개를 진행해야 되고 매출이 일어나려면 정말 중개에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중개 실무 컨설팅에서 중개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빼고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아니, 돈을 벌러 나왔는데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공부를 자꾸 가르쳐. 그럼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요,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공부를 배웠는데 내가 실전에 나와서 정말 이거를 제대로 돈으로 만드는 그걸 못해요. 그러면 또 더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또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실무 교육 처음에 가면 좋은 입지에 좋은 어떻게 창업을 하세요 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 창업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에르메스백 한 2-3개 정도를 고스란히 털어놓고 나오게 돼요. 자, 에르메스백이 뭐 1000에서 2000, 3000 뭐 이 정도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큰 금액을, 그러니까 아예 내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취업부터 하니까 취업해서 방황하고 뭐 몇 년을 그냥 나의 생활비를 못 번다라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퇴직을 해서 내가 퇴직을 했어. 그래서 정말 잘 해보고 싶어. 말년에 내가 좀 편하게 또 하면서 전문직으로 대우도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퇴직금도 받았잖아요. 주머니가 두둑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창업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정작 안전하게 오픈한 게 아니고 정말 위험하게 오픈들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위험하게 오픈해서 권리금부터 임대료, 정말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곳을 들어가서 에르메스백 두세 개 정도는 쉽게 버리고 오시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들어가서 권리금이든 유지비든 뭐 에르메스백 통상은 한두 개 버리시는 건 기본이고요. 한 5개 버리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해요. 그럼 이분들이 그 돈을 갖다가 저 가방을 사와서 내가 정말 자부심 넘치게 막 들고라도 다니지. 그거를 굳이 나의 기회비용, 나의 시간에 대한 내가 뭐 저런 걸 뭐 배우느니 시간이 가면은 다 해결될 거야. 잘 배울 거야. 시간이 가면 다 잘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기회비용에다가 그렇게 돈들을 다 갖다 깔아두세요. 그래서 아니 저희 컨설팅 오시는 분들도 오랜 시간 고생하고 아니면은 좀 많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셨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진작에 내가 이걸 알았으면 진작에 이런 원리였고 그랬으면 내가 사건 사고를 안 날 수 있었던 거 아니면 계약으로 이룰 수 있었던 거 상당했을 텐데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시간당 기회비용이 한 달에 얼마짜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직원으로 채용이 돼도요. 내가 한 달에 다른 직원을 다녔을 때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최소한 200에서 300 정도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200에서 300을 못 벌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들어가면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현실에서 써먹을 수도 없고 또 내 말은 트이지도 않고 내가 말을 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고객들한테 왜 끌려다니는지 사건 사고로 엮이는지에 대해서 뭐 그냥 뿌연 시각에서부터 이제 중개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최소 1년이 되면요. 한 달에 내가 200씩도 못 벌었어. 아니면 다른 데 가면 300을 벌어. 근데 한 달에 한 100에서 200 정도가 평균 벌었어. 그러면은 1년이면 내가 손해보는 비용이 2,000 정도가 되겠죠. 1,000에서 2,000 정도가 손해를 보는 거고 차렸다. 오픈까지 했다. 권리금까지 많이 주고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뭐 1억에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제발 5, 6천에라도 이거 팔아만 주세요 하시고서 털고 진짜 손 들고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싸게 지금 내가 4, 5천을 포기하는 게 훨씬 싼 거야 라고 위로하시면서 나오시는 분 상당해요. 그나마 1억 들어가서 4, 5, 6천이라도 건져 나오시면 잘 건져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털리시는 분도 봤어요. 1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왜 권리금이 보존되는 위치, 권리금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권리금을 더 받고 나올 수 있는 곳, 아니면 진짜 중개업으로 사람마다 들어가야 될 곳이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위험한데 오히려 A라는 사람은 거길 들어가면 되게 안전해.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은 여길 들어가면 되게 시작이 너무 좋은 건데 오히려 C라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좋은 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성향마다 위치가 있는데 그걸 다 일관화 시켜버려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컨설팅을 내가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제가 컨설팅을 만들었던 건데 실제 이거를 뿌리기둥까지 입혀서 우리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계약도 일어나고 있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시간이 가면 경험이 쌓이면 잘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컸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법률적으로 불안하다 하면 주변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야, 위험한 건 하는 게 아니야. 위험한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상가는 위험한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희 컨설팅을 들으신 분들은 상가가 훨씬 안전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사건, 사고, 판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주거용이 상당히 훨씬 큽니다. 모르시죠? 근데 통상 주거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더 쉽다라고 느끼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 나는 거 보면요 상가보다 주거용이 훨씬 사례가 많을 거예요. 많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거, 중개사가 알아야 될 거, 중개사가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보다 훨씬 판단 능력이나 캐치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간과하고
관가하고 공부를 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사건 사고 났어. 그러니까 사건 사고 났으면 이런 부분을 더 써야 되고, 야, 이런 판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써놓어. 자, 보세요. 야,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를 보면 한방에서도 공인중개사님들을 위해서 특약사항들을 계속 뭐 빨간 줄이나 이런 걸로 추가가 하나씩 되고 있어요. 권고사항이죠. 의무는 아닌데, 예,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너 이 줄을 넣는 게 너한테 안전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공고들을 넣어줘요. 한방을 저는 협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때는 무조건 협회에 가입하고 하시라고 하거든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상당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내가 까먹는 법이 계속 입법에서 바뀌고 변경되는데 그거를 매번 캐치할 수가 없어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실무교육 처음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법률적으로 내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근데 협회에 가입해놓고 한방을 가입해놓으면 본인이 수시로 체크하게끔 변경된 것들을 띄워주니까 상당히 이게 도움이 돼요. 한 달에 뭐 6,000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런 서비스에 비하면은 돈 지불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가입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안전하게, 자, 협회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주의하세요라고 띄워주지만, 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띄워졌다라 하면 이미 사건 사고가 나고 나서 많은 중개사님들이 손해배상을 물고 나서 후속 조치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후속 조치만 계속 따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사건들이 또 나오는 내가 판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시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를 한다라면 뭐 중개보수료 받고 맨날 깎이고 손님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는 기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법률적으로도 계속 뭔가의 트러블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사건 사고 안 나는 방법,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중개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진행을 하던 거를 컨설팅화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실제 실무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나 중개업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하셨던 분들이 지금 나가서 계약 되게 잘하고 계시죠. 오히려 직원분들을 트레이닝 했던 것보다요, 와, 컨설팅으로 바꾸니까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이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다 보니까 이 교육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수원에 와서 저희 직원분, 남자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했던 분이 또 이제 독립해서 나가셨죠. 자, 봐요. 이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떤 곳을 가야 돼요.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본인한테 맞지 않는 너무 좀 그런 동네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커피 사들고 놀러 왔어요. 커피가 아니고 딸기 우유? 제가 딸기 라떼를 좋아하니까 그걸 계세요? 하고서 저한테 스승님이라고 해주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웬일로 왔지? 매번 뭐 연초면 연말이든 인사도 해주고 오픈했을 때도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좀 뜸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놀러 왔어요. 웬일이에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했더니 계약 썼다고. 이분이 원체 잘 나가시고 계약을 잘 하시는 대표님 사무실에 있었다가 거기서 매일 계약은 쓰는데, 이 대표님이 뭐 10년, 20년 경력이 있어서 계약은 매일 쓰는데 계약을 쓰는 족족이 사건 사고가 나고 고객들이 맨날 클레임 걸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오픈하는 게 너무 두렵다 해서 무서워하다가 이제 저희 사무실 와서 이제 사건 사고가 안 나는 방법에 대해서 나 확실히 알겠어요 하고 이제 나가서 오픈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계약을 잘 써도요, 뒷수습이 항상 많아야 되고 내가 맨날 사건 수습하러 다녀야 되면 오히려 그 기회비용이 그 월급쟁이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실 때 막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곳 가서 에르메스 가방 몇 개씩 그 주변에 계신 진짜 옷구슬 같은 베테랑 중개사님들에게 다 나눠주시지 마시고, 왜 나눠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서 그 권리금이 깎이는 이유는 잘못해서 내가 다 털고 나오면 그 자리는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꿰차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처음부터 한 3, 4천만 원을 세이브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을 초보자분들이 많이 깔아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업을 생각하신다라면
그리고 고객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중개를 하고 내가 전문가로서 고객에게도 도움을 주고 나도 역시 힘들게 중개하는 거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꼭 NSI 컨설팅을 나중에 말고 이왕이면 좀 빨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뭐 유명한 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 들어보고 오세요. 만약에 거기랑 여기랑 뭔가 된다. 근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실무 컨설팅하고요. 제가 하는 컨설팅하고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보신 분들이 다시 또 들으러 오시는 이유가 아예 전혀 별개의 컨설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신 분들도 이제 컨설팅을 한 분 한 분 하면서 이제 각자 본인에게 맞는 위치들로 지금 다 찾아가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제 또 카페에 보니까 또 창업했습니다 하고 하셨던 이 사장님도 처음에 창업 비용을 상당히 많이 측정을 하셨어요. 한 그래도 5천에서 7, 8천을 생각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얼마에 오픈하셨냐? 150에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50에 오픈하고 그러면 지금 상태 어때요? 이제 오픈한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자부심이 어마무시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컨설팅을 들어보면 컨설팅이 아니죠. 저는 컨설팅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교육이죠. 실무 교육을 하시는 업체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들이 강의 끝나고도 실시간으로 전화로 실시간으로 뭐 계약하는 과정에 도와드립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애프터 서비스냐 좋은 거냐 저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계약이 컨설팅 끝나는데 교육이 끝나는데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뭔가에 애프터를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애프터는 없어요 하지만 좀 급박하거나 좀 다양한 변수에 대한 건 카페로는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강생분들이요 되게 수많은 계약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물어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컨설팅을 듣고 그 8주 동안 저의 많은 사례와 제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보고서 와 이게 제가 직원분들을 매번 가르쳤을 때는 매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됐었는데 이걸 컨설팅으로 돌리고 나니까 수강생분들이 되게 빨리 숙지도 하고 본인 거와 시키기도 빨리 하고 이게 돈으로 많은 매출로 일어나니까 되게 훨씬 더 뿌듯하고 그분들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애프터 아니 어차피 컨설팅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논리나 사건을 바라보는 거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 대체 뭐야? 라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희 설명서를 봐도. 하지만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 컨설팅이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들으면 더 좋아요. 10년, 20년 동안 내가 애매하게 뿌였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정말 이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이거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라면요. 요거까지 안다라면 제대로 치고 가실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기는 온라인반하고 오프라인 두 반으로 나눠졌어요. 온라인반은 4주만 만나는 거고 4주 동안은 제가 기본 사례보다 조금 더 다른 기수분들 때 했었던 사례들을 더 넣어서 더 많은 적용하고 오프라인 때 만나서는 더 많은 질문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으로만 좀 채우고자 그렇게 온라인 반을 만들었고요. 오프라인 반은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8주 동안 저와 계속 만나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0기에서도 전국에 계신 능력 있으신 정말 딱 2% 내가 뭔가 아직 좀 불투명하게 이게 잘 안 보여 하시는 그리고 또 전문직으로 제대로 중개를 하고 싶으신 사장님들을 많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SR은 나만의 히든카드다. NSR은 마법이다. NSR은 북두칠성이다. Now start. Ready? MSR은 안전운전이다.